이번에는 바이너리 서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인 알고리즘이죠. 현업에서도 자주 만나게 되고 또 코딩 테스트나 이런 데서도 자주 만나게 되는 알고리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이걸 표준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언어별로 API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불러다 쓰기 때문에 이 동작 원리나 또는 이 코드를 구현해보라고 했을 때 제대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의외로 이 심플한 알고리즘조차도 막상 책을 안 보고 직접 구현해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원리만 알고 있으면 이걸 구현 못할 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이너리 서치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도 좀 알아보고, 그리고 실제로 그 바이너리 서치를 좀 더 이제 확장시킨 개념들도 좀 알아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알고리즘들은 기본적으로 바이너리 서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교과서에서 우리가 흔히 배웠던 그 기본이 되는 알고리즘이에요. 하지만 이 바이너리 서치 자체 알고리즘,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 알고리즘은 현업에서는 거의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사실 어떤 값의 존재 여부만 파악할 수 있거든요. 존재 또는 그 값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정도밖에 파악을 못해요. 근데 동일한 값이 여러 개 있다거나 아니면 어느 범위에 있는 값들의 개수, 이걸 센다든가 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바이너리 서치로는 못해요. 그걸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실제로는 로어 바운드, 우퍼 바운드라는 알고리즘으로 많이 씁니다. 결국엔 바이너리 서치 코드에서 살짝 변형이 일어나는데 요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실제로 우리가 코딩 테스트라든지 현업에서 이 알고리즘을 썼을 때, 또는 이 알고리즘을 써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제대로 적절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코딩 테스트에서 설명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로어 바운드, 우퍼 바운드라는 그 알고리즘이 실제로는 바이너리 서치 계열의 알고리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고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는 바이너리 서치 알고리즘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좀 더 확장한 이 로어 바운드, 우퍼 바운드 문제에서 좀 더 확장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옵티멀 솔루션을 바로 찾을 수 없을 때 디시전 프로블럼으로 변환해 가지고 거기서 바이너리 서치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지금 당장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나중에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필수입니다. 필수. 꼭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고요. 그리고 약간 바이너리 서치에서 최근에 패러렐 바이너리 서치라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가끔씩 언급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현업에서 쓰는 코드라기보다는 PS적인 그런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적으로 시간이 되면 또는 시간을 내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터널 리서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바이너리 서치는 어떤 값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렬이 돼 있을 때 어떤 값의 위치 또는 값의 범위, 이걸 찾을 때 바이너리 서치를 하는 건데, 이런 2차원 공간에서 이런 피크점을 찾는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터널 리서치를 하게 돼요. 이왜 터널 리서치를 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값의 차이가 명확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증가하다가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뾰족한 점이 무조건 하나밖에 없는 경우는 바이너리 리서치도 해도 되는데, 예를 들면 정상도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는 경우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 또는 이렇게 실수 구간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경우는 터널 리서치 알고리즘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 요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3D 공간에서도 터널 리서치가 가능한데 약간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2D 공간에서 최대 피크인 지점을 찾는 게 이제 터널 리서치 알고리즘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3D 공간에서도 피크인 지점이 있을 때 그 피크인 지점을 찾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2D의 변형 형태이기 때문에 코드가 좀 복잡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별도로 시간을 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요 앞에 3개와 요 터널 리서치까지, 요거는 반드시 설명을 할 거고요. 예제도 많이 다뤄보면서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지 한번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바이너리 서치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된 배열 A가 주어져 있고요. 이 배열 안에서 O라는 값을 찾는 이런 바이너리 서치 함수를 구현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먼저 로우와 하이 두 개의 값이 필요하죠. 로우와 하이 값. 이 바이너리 서치를 할 영역을 나타내는 로우와 하이 값이 있고요. 이 안에서 찾아지면 그 위치를 찾을 거고, 이 안에 없으면 못 찾은 어떤 값을 대표해서 함수가 리턴하면 되겠죠. 어쨌든 로우와 하이가 기본적으로 맨 앞에 있는 0번째를 가리킬 거고, 로우는, 하이는 맨 끝에 있는 인덱스를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이 두 개의 인덱스 갖고 움직이는데 매번 이터레이션을 돌 때마다 먼저 미드, 중간값을 찾죠. 지금은 7이죠. 7. 0 더하기 15 나누기 2니까 7이 될 거고요. 그래서 7번째 위치에 있는 값 17을 읽어봤더니 우리가 찾고자 하는 5보다 크죠. 그러니까 5가 미드에 들어있는 값보다 작기 때문에 왼쪽으로 탐색해야 되겠죠. 왼쪽으로 탐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드에 있는 값과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보다 작기 때문에 결국 미드는 포함시킬 필요가 없고 이 왼쪽에 있는 요 구간의 안에 있는 어딘가에 값이 있거나 또는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이를 여기로 옮겨올 수 있겠죠. 여기로. 왜냐면 미드는 어쨌든 아니니까 미드는 갈 필요가 없고 하이를 이렇게 옮겨오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로우는 그대로 놔두고 하이만 이 중간에서 하나 앞으로 온 요 위치, 여기에서 여기 범위 안에 있을 테니까 이렇게 이동해 오죠. 그 다음에 다시 미드를 계산하면 미드는 0 더하기 6에 나누기 2니까 3이 되겠죠. 그러면 세 번째 위치에 있는 값을 읽어요. 그랬더니 6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5가 이 6보다 작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영역에서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다시 하이를 이렇게 옮겨오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로 오게 되고 2로 오게 되겠죠. 왜냐면 미드 위치에도 값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미드를 다시 계산하면은 0과 2를 더한 거에 나누기 2니까 1이 될 거고, 그래서 1번째 위치에 있는 값을 읽었더니 3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3이니까 3보다는 우리가 찾을 값이 더 크죠. 그래서 그 더 크기 때문에 이번엔 로우를 여기로 옮기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로우와 하이가 같은 위치에 있게 되고, 그래서 다시 미드를 계산했더니 로우와 하이는 같으니까 이 위치가 되고, 그래서 5를 읽으면 그 위치에 있는 값이 찾아졌으니까 그 위치를 리턴하면 되겠죠. 만일에 33을 찾는다고 해보죠. 33을 찾는다고 해보면 어떤 과정이 일어날까요? 로우는 여기가 되겠죠. 하이는 여기일 거고, 미드는 역시 이 중간인 7이 나오겠죠. 근데 33이 이 미드에 있는 값 17보다 크니까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로우가 8이 될 거예요. 다시 이제 그 다음 미드는 어디가 되죠? 하이는 여기, 여전히 하이는 여기일 테니까 11이 되겠네요. 여기가 미드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미드에 있는 값을 딱 봤더니 33이 발견됐죠. 그럼 거기서 끝나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존재하지 않는 값 13을 한번 찾아보죠. 13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맨 처음에 로우하고 하이는 역시 맨 앞과 맨 끝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미드는 7이 될 거고, 봤더니 13은 미드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에 있겠죠. 작으니까 왼쪽에 있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로우가 여기고, 미드보다 앞에 하나 앞인 여기가 하이가 될 거예요. 6이 되겠네요. 그러면 0과 6을 2로 나누면 3이니까 여기가 미드가 될 거고, 여기가 미드가 되면은 6보다는 13이 더 크니까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로우가 여기 하나 앞으로 온 4가 되겠네요. 로우가 4고, 여전히 하이는 6이 될 겁니다. 이 구간을 더해서 2로 나누면 5죠. 그러면 미드는 여기가 될 거고, 거기에 있는 미드로 구한 숫자보다 더 크죠. 그러면 12보다 크니까 13이, 그러면 로우는 여기로 가겠네요. 미드 그 다음으로 가니까 결국에는 로우와 하이가 같은 위치에 있을 거고요. 그러면 미드도 당연히 여기 있겠죠. 미드에 있는 값보다 우리가 찾는 값이 작으니까 하이가 움직이겠죠. 하이가. 그러면 하이가 이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여기가 로우가 있고 하이가 여기로 오겠죠. 이 상황이 되면 값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찾을 값이 없다는 의미예요. 값이 없다는 의미가 되니까 여기서 끝내야 되겠죠. 조건을 잘 보시면 어떻게 해서 끝났죠? 값이 없을 때는 하이가 로우보다 작아지게 돼요. 이 벗어나는 겁니다. 둘이 위치가 이렇게 딱 어긋나는 순간이 값이 없는 조건이 되는 거죠. 같을 때까지는 계속 비교를 해봐야 됐었지만, 이 둘이 차이가 나는 순간에, 어긋나는 순간에 하이는 계속 밑으로 내려갈 거고 로우는 계속 위로 올라가다가 둘이 어긋나는 순간에 끝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코드로 구현한 것이 바로 이 바이너리 서치 함수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그대로 코드로 구현한 것일 뿐이고요. 정렬된 배열 A가 주어지고 그 배열의 크기와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주어집니다. 지금은 인티저로 되어 있지만 다른 값일 수도 있겠죠. 로우와 하이가 둘이 어긋나는 순간에 종료가 되니까 로우는 하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 같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었죠. 여기서도 같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로우가 하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계속 돌면 되고, 하이와 로우와 하이 위치가 서로 바뀌는 순간에 그때 종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드는 로우와 하이의 반절로 나눈 위치가 될 거고요. 로우와 하이 값이 굉장히 큰 경우, 이렇게 설마 배열인 경우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나중에 이제 뭐 디시전 프로블럼이라든가 로어 바운드, 뭐 우퍼 바운드 이런 얘기 할 때는 또 이제 이게 오버플로우가 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로우와 하이 범위를 더했더니 인티저 범위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가장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이거와 이거는 완전히 똑같아요. 몇 가지 케이스를 따져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드 위치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있다면은 그 미드 위치를 리턴하면서 끝나면 되고요.
만일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값이 미드보다 큰 위치에 있다면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죠.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우가 있고 하이가 있는데 미드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이 경우는 키가 여기 있다는 거니까 로우를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죠. 로우를. 키가 여기 있는 경우, 그러니까 미드보다 작은 위치에 있을 때는 하이를 미드 마이너스 1로 옮겨야 되겠죠. 계속 범위를 줄이다 보면은 값이 존재한다면은 무조건 여기에 걸리게 돼 있고요.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룹이 빠져나와서 이 리턴문에 걸리게 돼요. 근데 이 리턴문에서 지금은 마이너스 2를 리턴함으로써 나는 찾지 못했다 라고 리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값이 여러 개가 있을 때는 그 중에 어떤 게 걸릴지 몰라요. 일단 하나가 걸려갖고 리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아까 봤던 바이너리 서치는 어떤 값이 존재하는지밖에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더 일반적인 형태의 바이너리 서치 알고리즘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 설명드릴 로어 바운드, 우퍼 바운드입니다. 이 로어 바운드, 우퍼 바운드라는 의미는 어떤 값이 주어졌을 때, 찾고자 하는 값이 주어졌을 때 그 값의 첫 번째 위치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로어 바운드로 A라는 배열 안에서, 정렬된 배열 A 안에서 5를 찾는다 그러면은 로어 바운드 함수가 돌리면은 이 5의 첫 번째 위치가 리턴이 돼요. 또는 우퍼 바운드로 5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리턴이 돼요. 그 다음 7, 5보다 큰 첫 번째 위치가 리턴이 돼요. 이걸 좀 더 일반적인 형태로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키가 있으면 이 찾고자 하는 거를 키라고 할게요. 이 키보다 크거나 같은 어떤 값의 첫 번째 위치, 이거의 첫 번째 위치를 리턴해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첫 번째 위치를 리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값이 있을 때는 그 값의 첫 번째 위치가 리턴이 되는 거고요. 만일에 내가 찾는 값이 6이다, 여기가 5가 아니라 6이다 그러면은 여기가 리턴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같은 게 없잖아요. 6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6보다 큰 조건으로 첫 번째 위치가 리턴이 될 거죠. 반면에 우퍼 바운드는 뭐냐면은 정의가 찾고자 하는 값보다 큰 첫 번째 위치를 리턴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퍼 바운드로 5를 찾는다 그러면은 뭐냐면 5보다 큰 거의 첫 번째 위치는 바로 여기겠죠. 그래서 4가 리턴이 되는 겁니다. 로어 바운드로 5를 찾으면 2가 리턴이 될 거고, 우퍼 바운드로 찾으면 4가 리턴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만 있으면은 5가 이 배열 안에서 몇 개 있는지를 바로 찾을 수 있겠죠. 로어 바운드로 돌리고 우퍼 바운드로 돌렸더니 우퍼 바운드로 돌린 위치에서 로어 바운드로 돌린 위치, 이걸 빼면 5가 몇 개 들었는지 알 수 있겠죠. 만일에 6으로 둘이 찾는다 그러면 같은 위치를 리턴할 거잖아요. 로어 바운드든 우퍼 바운드든. 왜냐면은 그 같은 값이 없으니까 그거보다 결국에는 로어 바운드는 그 찾고자 하는 값보다 크거나 같은 위치니까 결국에는 역시 7이 있는 4번 위치를 리턴할 거고, 키를 6을 넣었을 때요. 그다음 우퍼 바운드도 역시 그보다 큰 거니까 4가 리턴 될 테니까 둘이 빼봐야 0이죠. 그래서 6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6의 개수는 0이다, 이런 의미가 될 거고요. 사실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만 따진다면 로어 바운드로만 하면 되겠죠. 로어 바운드로 함수를 돌렸더니 얘가 리턴하는 위치가 완전 영역에 벗어났다 그러면은 값이 없구나, 여기 없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고, 어떤 위치인가를 리턴했는데 이 배열 안에 있는 어디 위치인가를 리턴했는데 읽어봤더니 그 값이 내가 찾는 값이 아니야, 그러면은 배열에 내가 원하는 값이 없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로어 바운드 함수 하나만 있으면 결국에는 이 배열 안에 내가 원하는 값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거고요. 이 로어 바운드와 우퍼 바운드를 다 갖고 있으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값이 몇 개 있는지를 O 로그 n에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로어 바운드와 우퍼 바운드를 결국엔 바이너리 서치로 찾을 건데, 아까 봤던 바이너리 서치는 값이 있을 때 무조건 리턴했던 거와 달리 로어 바운드와 우퍼 바운드는 값을 찾았어도 룹을 계속 돌아야 돼요. 이렇게 값이 발견됐을 때 끝나버리면은 시작 위치를 찾을 수도 없고 끝 위치도 알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우리는 저 조건, 값을 찾았어도 계속 이동해야 된다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그러려면 우리는 이 조건을 뺄 수밖에 없어요. 이 조건문을 아예 빼야 돼요. 이 조건문을 빼서 룹을 계속 돌아야 되니까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여기 아니면 여기다가 더해줘야 돼요. 로어 바운드와 우퍼 바운드는 결국 그 같은 조건이 어디에 포함됐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어 바운드를 찾는다고 그러면 같은 조건을 하이가 이동해야 되죠. 예를 들면 여기를 찾았다 그러면은 여기가 미드다 그러면 어디가 이동해야 돼요? 하이가 이동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더 밑으로 내려가서 찾아야 되니까
더 밑으로 내려가서 찾아야 되니까 하이가 이동하는 요 위치에다가 같을 때의 조건을 여기 위치에다가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하이가 이동하는 조건에. 반대로 우파 바운드는 같은 값을 찾았을 때 위로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결국엔 로우가 이동하는 위치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계속 범위를 줄이게 됩니다. 이 룹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룹을 빠져나왔을 때 이 로우와 하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무엇을 리턴할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코드에서 보면 둘 다 로우를 리턴하고 있어요. 둘 다 로우를. 그러면 왜 둘 다 로우를 리턴하면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코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 우퍼 바운드와 이 로어 바운드의 이 조건문 안에서 이 조건문을 끝나고 났을 때 어떤 일이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는지, 또는 이 조건문에 계속 돌다가 마지막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 우리는 알아야만 이 코드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로어 바운드와 우퍼 바운드 코드는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로어 바운드 함수를 먼저 가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이 룹이죠. 이 룹. 핵심은 저 룹인데, 저 룹의 모든 조건을, 예를 들면 로우와 하이의 모든 조건에 대해서 저 룹이 어떻게 끝나는지, 어떤 상태를 갖는지를 찾아본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룹의 상태를 좀 간단하게 줄여볼 수 있는 몇 가지 작업을 할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룹 안에서 로우와 하이가 가리키는 이 영역의 크기, 이 영역의 크기는 항상 1 아니면 2는 거친다. 1 아니면 2인 상태를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부터 검증을 한번 일단 하고, 저게 무조건 1 아닌 2인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 우리는 저 룹의 조건이 몇 개 안 나오겠죠. 마지막 조건만 우리는 찾아보면 되니까 중간 과정 우리는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사이즈는 항상 1 아니면 2인 조건으로 그 조건을 무조건 만나게 된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그게 가능한지,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배열의 크기가 1이라고 해봅시다. 배열의 크기가 1이라면 무조건 true죠. 2개일 때는, 배열의 크기가 2개일 때도 true죠. 정의 자체가 하나 아니면 2개니까. 그럼 3개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로우와 하이가 있는데 0하고 2겠죠. 인덱스로 따지니까. 그럼 미드가 나오겠네요. 미드가 1이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얘가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결국에는 여기가 로우와 하이가 여기 있든 로우와 하이가 여기 있든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미드인 경우 찾아도 어쨌든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 그 다음 상태는 왼쪽으로 가도 사이즈가 1, 오른쪽으로 가도 사이즈 1이에요. 그리고 여기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true죠. 그럼 4일 때는요? 4일 때는 3이니까 1이 나오겠네요. 미드는. 그러면은 미드보다 하나 적으면 여기, 그러면서 여기는 사이즈가 1일 테고, 왼쪽으로 오면 사이즈가 1이 되고, 오른쪽으로 하면 사이즈가 2가 되겠네요. 그러면 1인 경우와 2인 경우로 가니까 1인 경우, 2인 경우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지니까 이것도 무조건 true죠. 그 다음에 5일 때는요, 로우 하이가 여기고 미드는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왼쪽으로 가면 그 다음은 2개 사이즈가, 오른쪽으로 가면 그 다음은 사이즈가 3이 되니까 2 아니면 3으로 가서 결국엔 이것도 true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영역을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미드를 나눠서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앞에 나와 있는 어떤 숫자로 갈 수밖에 없죠. 어떤 숫자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어쨌든 간에 무조건 하나 아니면 2개인 상태는 무조건 거쳐가게 돼 있어요. 결국 우리는 이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사이즈가 1인 경우 또는 2인 경우를 지나간다. 이거는 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사이즈가 1인 경우 아니면 2인 경우만 살펴보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배열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위치가 여기라고 합시다. 찾고자 하는 위치가 여기라고 해요. 로우는 이 룹이 계속 돈다고 했을 때 어디에서 멈추게 될까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최대 올라간다고 하면 맨 처음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가서 여기까지밖에 못 갑니다. 여기까지밖에. 찾고자 하는 위치가 여기라면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죠. 로우는 이 조건으로부터 계속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찾고자 하는 키가 미드보다 클 때밖에 없어요. 얘가 옮겨갈 수 있는 미드의 조건은 항상 이거보다 작은 위치니까 여기밖에 올 수가 없어요. 미드는 여기 위치에밖에 올 수가 없어요. 여기 위치에 있을 때만 로우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내가 찾고자 하는 키보다 미드 위치의 값이 작은 경우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로우가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의 미드 값은 최대 처음 위치에서부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위치 바로 직전까지밖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때만 로우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로우가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은 시작 위치에서부터 찾고자 하는 키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이는 어떻게 될까요? 하이는 미드가 이 구간 안에 있을 때 찾고자 하는 키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같을 때도 옮겨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미드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미드 위치라는 거예요. 하이가 움직일 수 있는 미드 위치 구간. 그러면 하이는 바로 그 앞에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우가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여기에 있다면은 위치가 여기라면 로우가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은 그 위치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거고 하이가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은 그 위치 바로 앞에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이 어긋나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범위 안에서 생각해보면 로우는 여기고 하이는 여기일 때만 이 조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룹을 나왔을 때는 항상 이 조건으로 돼요. 2번 고찰에서 이미 답을 얻었어요. 얻었지만 정말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는 지금 1번을 가지고 2번을 다시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는지 생각을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로우가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은 여기였고 하이가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은 여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룹을 돌았을 때 어쨌든 하나 아니면 두 개의 조건을 건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죠. 한 칸 차이 나는 경우. 그러면 두 경우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찾고자 하는 키가 여기라면 로우, 하이가 여기 둘 다 있는 경우, 또는 여기 로우와 하이가 여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 그러면 이 경우를 생각해보죠. 먼저 이 경우부터. 그러면 미드가 여기예요. 그 다음에 미드.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보다 지금 찾고자 하는 값이 여기니까 오른쪽으로 옮겨가야 될 거예요. 그럼 로우가 여기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이가 여기고 로우가 여기인 상태로 끝나게 되겠죠. 반대로 이 경우는 값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미드가 여길 텐데 그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조건에 만족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디가 움직여요? 하이가 움직여야 되겠죠. 하이가 여기로. 그러면 결국엔 하이가 여기고 로우가 여기인 상태로 끝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하이와 로우가 한 칸 어긋나서 끝나게 되고 로우가 가리키는 위치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영역이 될 거예요. 우리가 정의를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두 칸 차이 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룹에 들어왔을 때 두 칸 차이 나는 경우는 여기가 찾고자 하는 영역이라고 하면 결국엔 하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에 있고 로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에 올 수 있으니까 하이가 여기 있을 때 조건으로도 되겠죠. 로우는 이 앞에 있겠네요. 여기 사이즈가 둘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한 칸씩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되죠. 여기가 로우고 여기가 하이인 조건 되죠. 또 하나가 더 있을 수 있죠. 여기가 로우가 되고 여기가 하이인 경우.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봤던 것처럼 로우와 하이가 딱 어긋나면서 끝나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이 둘의 미드는 어디죠? 미드는 여기입니다. 왜냐면은 이걸 따져보면 돼요. 이거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죠. 0과 1, 두 개 인덱스가 있으면 두 개 1은 나누면 0이니까 앞에 오는 거예요. 로우하고 미드는 같아져요. 사이즈가 2일 때는. 그래서 미드가 여기로 와요.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어쨌든 간에 로우가 이동해야 될 조건이니까 로우가 미드 앞인 요 한 칸 앞으로 오게 되죠. 한 칸인 경우는 있었죠, 여기. 그 다음에는 하이는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위치에 있고 로우는 그 직전에 있을 때 이 경우에는 미드가 결국에는 로우 위치로 온다고 했죠. 아까 사이즈가 2일 때는. 그러면은 로우가 움직여야 되니까 이 미드보다 하나 앞으로 가니까 여기서 요 같은 위치에서 끝나겠네요. 로우 하이가 같은 위치.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봤습니다. 로우 하이가 같은 위치에서 끝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가지 경우는 요 경우로 회귀가 돼서 로우와 하이가 딱 우리가 찾고자 하는 위치에서 여기가 하이, 로우 이렇게 끝나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요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위치를 로우가 가리키고 있고 하이가 그 다음 위치를 가리키고 있을 때. 그럼 미드는 역시 여기죠. 미드 위치에서 이번에는 하이가 이동해야 될 조건이잖아요. 하이가 밑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하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위치에 로우 이렇게 되면서 끝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이즈가 2인 상태에서 바로 끝나버리게 되죠. 그래서 어떤 조건이 오더라도 마지막 상태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위치에서 로우로 끝나고 하이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위치 바로 앞에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우를 리턴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퍼 바운드도 똑같아요. 우퍼 바운드도 결국 이 조건만 다른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위치에서 로우가 머무르고 그다음에 그 앞에서 하이가 머무르면서 룹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로우만 리턴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코드에서 찾고자 하는 위치는 로우로 끝나지만 그 앞에 하이가 끝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우와 하이가 끝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키가 이 배열 안에 없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맨 작은 값보다 더 작은 값을 키워줬어요. 우퍼 바운드나 로어 바운드가. 그럼 어디가 리턴되죠? 당연히 0번이 리턴되겠죠. 왜냐면 로어 바운드는 크거나 같은 경우 첫 번째 위치, 우퍼 바운드는 큰 경우의 첫 번째 위치니까 무조건 0번이 리턴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값보다 더 큰 값을 줬을 때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거보다 큰 위치 또는 크거나 같은 위치를 리턴하니까 이 배열에서 벗어난 위치를 리턴하게 될 거예요. 사이즈. 그래서 얘가 리턴할 수 있는 범위는 0부터 이 사이즈까지 범위를 리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사이즈를 리턴했다, 그러니까 이 배열의 크기, 그러니까 마지막 인덱스 그 다음 위치를 리턴했다 그러면 이 배열에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큰 거예요. 우퍼 바운드로 돌렸더니 마지막 인덱스 그 다음 위치를 리턴했다 그러면은 여기 배열에 들어있는 모든 값은 키로 주어진 값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죠. 근데 만일에 내가 이 배열에 어떤 값이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로어 바운드를 돌렸어요. 그런데 사이즈는 아니고 이거보다 작은, 그래서 이 배열 안에 있는 어떤 인덱스를 정확하게 리턴했다 그러면은 그 인덱스에 있는 값을 읽어서 그 값이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인지를 찾아야 되는 동작은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바이너리 서치 알고리즘들을 응용한 알고리즘과 그리고 그런 알고리즘으로 풀 수 있는 문제 몇 가지를 다뤄보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